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그리스 관련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야 그리스라는 오늘 타이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문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의 돈 먹고서 왜 배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그리스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혀 뭐 어떻게 뭐랄까요. 의지를 안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그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유로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것도 뭐 유동성을 총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분할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이미 이제 뭐 독일 의회까지 이제 통과한 상태에서 예. 뭐 여기서 뭐 어그러져봤자 얼마나 어그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에서 이제 6월 금리 인상설이 완벽하게 한 방에 이제 일축이 되면서 좀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한껏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리스는 이게 뭐 그냥 문제아가 아니라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사실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 걸음 다가가진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의 뭐 별다른 성과도 없었고 서로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4일 날 이제 72억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정도 되는 돈인데 네. 이게 이제 뭐 협상이 실패가 되면서 플랜 B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뭐 플랜 B에 대해서도 사실 그 정확하게 플랜 B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 독일 재무장관한테 물어봐도 뭐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일축을 했었고요. 플랜 B를 이제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슬로바키아가 뭐 지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는 뭐 임금제도,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주겠다는 의지 전혀 없고, 그리고 연금에서도 좀 뭐 탄력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라 트로이카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모습들을 뻔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19명의 그 재무장관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것들은 지금 다음 달 12일까지 이제 협상 시한이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날 또 IMF에서 7억 유로 뭐 만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음 달 내내 조금 이제 6월 달이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달 내내 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좀 금융시장에 반응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 그리고 CDS 금리가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 좀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국채금리도 3년물 국채 금리가 24.87%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로 늘어난 상태로 그렇습니다. 위험도가 상당히 고조돼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글쎄요, 뭐, 플랜 B. 사실 이제 플랜 B라는 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언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디폴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전에만 해도 뭐 디폴트 나가겠어? 그러고서 웬만하면 뭐 독일이나 유럽이 좀 양보를 해주겠지 막판 가서 이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한 발짝 좀 다가서려는 이런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이고 자 이런다면 이제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뭐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 볼 때 좀 상당히 심각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지표나 뭐 그래프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그리스가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호소를 하고 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또 정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만기 연장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좀 걸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가 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는 디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림 한번 보시면서
부채의 80%가 예전에는 이제 민간 자본 쪽에 부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 트로이카 쪽으로 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충격이 좀 작을 수 있다. 돈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디폴트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일단 12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 한 달간 굉장히 좀 그 노이즈가 좀 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6월 달 말에 이제 만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에서 그 지금 뭐 12일 날에 한 8조짜리 뭐 이런 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 우리 월급을 받는 그 근로자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한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체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뭐 누구나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로 다가온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11일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채권단과 어떻게 의견을 좁히게 될지 양측의 입장을 계속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는 꾸준히 좀 뉴스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나오는 대로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을 체크해 두시면서 현금 확보 전략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애플워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워치 공식적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또 준비가 돼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뭐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했던 물량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배송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좀 어플리케이션이 한 3,000개 정도가 벌써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00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앱스토어 공식 런칭이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애플의 아이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나왔을 때보다는 아시다시피 그 하드웨어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앱스토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앱스토어 런칭과 애플워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매량에 대한 월가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약 판매 시작하면서 첫날에 10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을 이제 파악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외신 쪽 반응 좀 자세하게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앱 개발자들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제는 앱의 이제 발전 형태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을 시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의 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래서 앱의 발전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지금 일단 앱 개발자들도 지금 좀 이목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들, 사용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00만 대가 바로 팔렸고 또 한 2천만 대 정도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팔릴 것이다라고 보는 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 경험 모델을 좀 주시하고 있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앱스토어가 열리고 이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앱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앱이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되고 애플에서 이 카테고리를 도대체 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이목이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간밤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다. 그 주안점, 중간점에 있는 게 바로 이런 웨어러블 기기거든요. 웨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헬스케어 관련해서 그 기능에도 굉장히 좀 큰 주목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수요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요. 앞으로 파급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애플워치가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뭐 심박수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전의 PC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웨어러블 PC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팽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애플워치의 성공하고 좀 어느 정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워치가 이런 카테고리 킬러로 이렇게 나타나 준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 그 스마트워치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을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이 만들고자 하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는 이 그 생태계는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그 모든 전자제품 안에 이제 온라인 기능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스마트 세상을 좀 만들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리서치 킷이라고 해서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 데이터, 심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체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애플의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는 이런 애플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이 판매 대수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좀 주시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네. 관련된 주식들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오히려 더 런칭 행사를 했을 때만 해도 글쎄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이런 웨어러블과 크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좀 혁신 부분에서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또 앱스토어를 열고 나니까 또 그에 대한 인기는 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실용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혁신을 좀 갖고 올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좀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웨어러블 시장에서의 애플워치 계속해서 좀 활약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